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요혁입니다. 인간의 삶은 불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온갖 불확실성의 위험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안할 때 누군가 옆에서 위로해주면 될까요? 물론 도움이 됩니다. 예컨대 가족이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의사가 잘 될 겁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조금 덜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불안이 무조건 잘 될 거야 라는 단순 위로나 지지만으로는 안정되질 않습니다.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불안 때문에 힘들 때는 불안 자체를 없애려 하기보다는 그 이면에 깔려 있는 내 욕심을 봐야 합니다. 아니, 사람이 불안한데 무슨 욕심을 부린단 말인가 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독한 불안은 내 욕망과 어떤 식으로든 맞닿아 있습니다. 환자 사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경성 두통과 복통 때문에 내원한 중학생 A군입니다. 공부를 참 잘하고 성실한데 시험 때만 되면 몸이 아파서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답니다. 평소 학원에서 어려운 시험도 만점 가까이 봤는데 더 쉬운 학교 내신 시험을 보면 1, 20점씩 꼭 덜 나온다는 겁니다. 시험 당일날은 긴장이 더 심해서 밥도 못 먹습니다. 위 내시경이며 뇌 CT며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습니다. 진통제와 우황청심원도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나른하니 졸려서 시험을 더 망쳤다고 합니다. A군의 보호자는 얼마 뒤에 특목고 입시도 봐야 하고 그러려면 이번 시험은 반드시 90점 이상 나와야 하는데 라며 답답해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보호자는 시험 때 긴장 안 하는 한약을 지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심리적 태도 때문에 더욱 불안해지고 신경성 두통이 더 낫질 않았던 겁니다. A군도 보호자도 무조건 특목고 합격이라는 목표부터 미리 설정해 놓고 거기에 주변 상황을 다 꽤 맞추려고 하니까 불안이 심해지는 겁니다. 이게 욕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특목고 못 가면 불행과 실패로 규정되는 겁니다. 결국 실패하면 안 되는데 이런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공부를 쭉 성실하게 하다가 보니까 성적도 잘 나와서 특목고도 갈 점수가 되면 좋은 것이죠. 응시하면 되죠. 근데 만약 떨어졌다. 혹은 특목고 원수도 쓸 점수가 좀 안 됐다. 그럼 일반고 가서 또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럼 이 상황은 A군 상황에서 실패한 것인가요? 당장은 특목고 갈 점수까지는 안 된 것뿐입니다. 이게 공부를 실패한 게 아니죠. 계속 그 페이스대로 밀고 가면 됩니다.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는 상황입니다. 될 때까지 해보고 힘들면 쉬었다 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노력한 만큼 결과가 뒤따를 겁니다. 그런데 애초에 무조건 특목고 이렇게만 목표를 세우니까 특목고 가면 성공, 특목고 못 가면 실패 이렇게 이분법적 흑백 논리로만 심리적 태도가 형성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는 주변 어른들도 분위기를 자꾸 그렇게 만듭니다. 우선 학원에서는 어떨까요? 한 명이라도 특목고에 더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학원 홍보와 영업에 유리하겠죠. 어떻게든 특목고 합격은 성공, 불합격은 실패 이런 사고를 아이들에게도 자꾸 각인시킵니다. 부모님은 어떨까요? 체면이 달려 있습니다. 아이가 특목고 가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못 들어가면 마치 큰 실패라도 한 듯 엄마도 주눅이 듭니다. 학교 선생님들이라고 다를까요? 학교의 평판 때문에 더더욱 독려를 하죠. 그래서 특목고 못 가면 마치 자기 인생에서
실패한 것이냐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A군도 주변 어른들도 서둘러 목표부터 정하는 거죠. 근데 내가 미리 특목고에 가야 해. 그러고 공부를 하면 공부가 더 잘 되나요? 또 내가 반드시 이번 시험은 95점은 나와야 해. 마음 먹고 들어가면 진짜 실력보다 시험을 더 잘 보나요? 의욕이 더 활활 불타올라서 못 푸는 문제도 더 잘 풀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목표의식이 더 불안하고 긴장해서 A군처럼 매번 아는 문제도 어이없게 더 틀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혹자는 내가 목표를 높게 세워야 의욕이 더 생겨서 더 노력을 많이 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건 의욕이 아닙니다. 이게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냥 나는 오늘 하루에 집중해서 한 발만 나아가는 겁니다. 이건 노력입니다. 그 목표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최종적인 건 그때 가봐서 모든 결과는 저절로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짜 오늘 하루 관심 가질 대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표를 갖는 게 아니라 그냥 조바심을 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정신의학에서 만성적인 걱정의 핵심에는 통제 불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존재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너무 모든 걸 자기 식대로 미리 통제해 놓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겪지 않아도 될 불안을 자초한다는 겁니다. A군은 특목고를 못 가는 상황을 실패로 규정짓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통제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특목고를 못 가는 상황이 되면 자신의 삶은 마치 크게 무너지고 그 뒤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매우 불안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막연히 지레짐작하고 있는 겁니다. A군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특목고 못 가면 도대체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추론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막연히 특목고 못 가면 큰일이야. 이런 결론에만 사로잡혀 있으니 더욱 불안했던 겁니다. 하지만 특목고 못 간다고 좋은 대학 가는 모든 길이 다 차단되고 불행이 다가오는 것도 아닌 겁니다. 오히려 A군처럼 심리적 긴장도가 높은 아이들은 너무 경쟁적인 특목고가 성격상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군은 한약을 먹고 나서 처음으로 두통과 복통 없이 시험을 봤습니다. 그럭저럭 봤답니다. 하지만 엄마는 시험 기간에 아이가 몸이 안 아픈 게 처음이었다며 한약이 참 좋은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A군에게 불안증 치료 한약을 준 게 아닙니다. 일종의 혈액순환을 빠르게 해주는 체질 보약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두통과 복통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A군의 심리적 태도에 변화가 생겼고 불안이 덜해졌기 때문이죠.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하는 것과 무조건 내가 정한 목표는 이루어져야 한다며 조바심만 내는 것의 차이를 이해한 겁니다. 사상의학적으로는 소음인들이 이런 경향이 심합니다. 모든 걸 미리 다 결정해 놓으려는 그런 심리죠. 내가 내일 야외에서 정말 중요한 행사를 해야 한다. 그러니 비는 오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입니다. 나한테 중요한 행사라고 해서 비가 안 와야 된다. 비가 오고 안 오고는 내 통제 능력 밖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이걸 너무도 당연한 듯이 욕망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내가 더 철저히 준비하고 노력하면 비가 올까 하는 이런 불안 요소도 내가 다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반대로 불안만 더 커지겠죠. 그래서 걱정이 많고 불안한 분들은 불확실한 것을 참지를 못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을 원합니다. 세상에 확실한 것은 없는데도 말이죠. 이런 분들은 원장님한테 치료받으면 이제 다시는 안 아프고 제발 안 하는 겁니까? 이런 식의 질문들을 합니다. 불안 때문에 몸이 자꾸 아프고 한다면 불안을 자꾸 없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불안의 뿌리가 궁극적으로는 나의 어떤 욕심이나 욕망과 맞물려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내 욕심이 구체화되면 그걸 내려놓으면 불안은 달리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라지는 겁니다. 자, 이제 다른 사례들도 한번 보실까요? 2년째 편입시험을 준비 중인 대학생 B양입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두통과 함께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몸이 마치 공중에 붕 떠 있는 것처럼 온몸의 감각이 이상합니다. 도서관에 가서 앉아 있어도 집중이 안 되죠. 병원에서 뇌 검사도 받았지만 이상이 없습니다. 왜 이런 신체 증상이 나타날까요? 불안장애입니다. 왜 불안할까요? 어떻게 불안을 몰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어떤 욕망이 존재하는 걸까요? 이제부터는 질문을 이렇게 던져봐야 합니다. B양은 그동안 친구들하고 어울려 노는 게 좋아서 사실 공부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금 다니는 지방대가 아닌 좀 더 좋은 대학을 나와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목표를 연대 편입으로 잡았습니다. 평소 운동도 안 하고 맨날 술만 먹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결심을 하고 마라톤 풀코스에 도전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고 온몸에 병이 생깁니다. 기초 체력이 없기 때문이죠. B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기초가 부실한 상황에서 목표는 연대로 높이 잡아버린 거죠. 이미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자신의 목표도 다 알렸습니다. 근데 막상 공부해보니 어떨까요? 죽을 맛이죠. 1km도 달리기 힘든데 42.195를 어떻게 한꺼번에 한 번에 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목표만 미리 정하니까 그게 욕심이 되기가 쉽고 그 욕망을 자신이 감당할 수 없겠다 생각이 드니까 도망치고 싶은 마음만 강해집니다. 이때 불안이 생겨나고 신체 이상도 동반이 되는 겁니다. 그걸 신경 안정제로 눌러서 불안을 없앨 수 있다는 게 큰 착각인 거죠. 불안을 없앨 것이 아니라 불안 속에 흐릿하게 잘 안 보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자신의 욕심부터 구체화해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보시겠습니다. 30대 C군은 자신이 동성애자가 아닐까 너무 걱정돼서 한의원에 내원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몇 년째 보고 있는데 주위에 남학생만 보면 이상한 감정이 든다는 겁니다. 분명 지금까지 자신은 이성을 좋아했는데 말이죠. C군 역시 불안장애로 동성애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럼 왜 불안해진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B군의 상황과 크게 다르질 않습니다. 불안은 내적 자아가 내지르는 비명소리 같은 겁니다. 나는 지금 50점 받기도 힘든 걸 잘 알고 있는데 내 몸의 주인은 지금 90점을 받아서 보란듯이 합격할 꿈만 꾸는 겁니다. 지금도 나름 노력하는데도 50점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고생해야 하는 것인가? 비명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게 불안으로 튀어나오고 때로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다양한 형태의 신체 증상으로 교묘하게 드러납니다. 마치 불안 때문에 나타나는 신호가 아닌 것처럼 변형돼서 말이죠. 여기서 나는 별로 욕망한 것도 없는데 라고 결론 지어버리면 정작 자신이
무엇에 불안한 것인가를 모르고 흐릿해져 버리는 겁니다. 당장 그 불안의 진짜 출처와 대상이 무엇인가는 모르지만 큰 힌트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욕망하는 것과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불안은 우리 삶의 신호등입니다. 길을 건널 때 신호등이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있는 게 좋겠죠. 우리 삶도 불안 신호가 어느 정도는 나타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조심하고 더 노력하겠죠. 하지만 불안에 휩싸여 버리는 건 안 되겠죠. 이때는 저 신호를 분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노력 없이 몰라요, 그냥 불안해요 라고만 하면 길을 건너지 못하고 인생의 길에서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내가 불안하다면 그 속에는 언제나 내가 욕망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불안하다면 내가 너무 많이 욕망하고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이때는 불안을 직접 없애려고만 노력하지 말고 불안이라는 그림자 이면에 감춰진 내 욕망의 실체를 분석하고 그를 내려놓아야지 불안도 안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한의사 강용혁이었습니다.